안녕하십니까. 해열TV 정상호입니다. 지난 3권에서 료마가 가스 가이슈를 죽이러 갔다가 오히려 그의 제자가 되었죠. 역사상 그런 극적인 사례가 있는지 선뜻 떠오르지 않습니다. 둘 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튿날 아침에 료마가 지바도장에서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원래 아침형 인간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가스 가이슈가 말 두 피를 끌고 찾아옵니다. 가스는 료마와 둘이 말을 달려 군함 조련소로 갑니다. 당시 사무라이들은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료마는 바로의 누나 오토메, 료마가 답판할 때 이혼까지 해서 힘을 실어줬죠. 에게 승마를 배워 잘 탔습니다. 군함 조련소는 16명의 교관과 보조자가 있었는데 일본식이 다다미가 아니고 서양식 책상에 앉아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10년 동안 미국에서 생활하다 일본으로 돌아온 어부 만지로도 있었는데 15살 때 고기잡이 하다가 표류되어 미국 배가 구조해서 어선에 탐원으로 있다가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바쿠가 하타모토라는 높은 직급으로 대우하고 있었죠. 하타모토는 쇼군 직속으로 쇼군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부사입니다. 가스는 료마를 입교시키고 교관을 찾아다니며 소개까지 합니다. 당시 일본의 신분제도가 조선보다 훨씬 더 촘촘했었거든요. 그런데 장관급인 가스가 하급무사인 료마를 찾아오고 일일이 소개까지 시켜주는 걸 보면 가스의 자유로운 성격도 있지만 일본의 문화가 조선보다는 실용적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날 밤 료마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기 인생이 폭발할 것 같은 기분을 느꼈겠죠. 오토메 누나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문장은 서툴지만 독특한 운치가 있어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것과 함께 서한문의 걸작이라고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인간의 일생이란 이해할 수 없는 것, 운이 나쁜 자는 목욕을 하고 나오다가도 불알이 터져 죽게 마련. 이에 비해 저는 운이 좋아 죽을 자리에 나가도 죽지 않고 스스로 죽고자 해도 살아남지요. 지금은 일본 제1위 인물인 가스 가이슈라는 분의 제자가 되어 딴딴딴딴 부디 기뻐해 주기 바랍니다. 허허, 하루 전에 죽이러 갔었는데 알고 보니 일본 제1위 인물이랍니다. 그러니 기뻐해달랍니다. 역사의 여신이 짜놓은 운명이 묘하죠. 여러분이라면 나를 죽이러 온 사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가스와 료마는 달랐습니다. 자신이 속한 조직의 울타리에 매이지 않고 일본이란 큰 꿈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당시 바쿠 말기의 지사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기가 속한 한의 틀에서 서로 의심하고 다투었습니다. 일본이란 의식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 예로 양이론의 대표 한이었던 조슈와 사스마의 화합 모임에서 일어난 난장판 사건을 보겠습니다. 어느 날 양측의 인사들이 요정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화기애애했는데 취기가 오르니까 서로 자존심을 내세우며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단골로 등장하는 장면이 있죠. 조슈의 한 사람이 나와서 칼춤을 추는데 사스마 측 인사의 코에 날이 닿을 정도로 들이댑니다. 사스마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한 사람이 나와 다다미 춤을 춥니다. 다다미를 뜯어내서 조슈 사람들 머리 위로 접시 돌리듯 빙빙 돌리는 거죠. 성질 급한 사람은 칼을 끌어당기고 기녀들은 밖으로 다 도망갑니다. 일촉즉발의 순간에 사스마 한에 사이고 닭가모리가 나섭니다. 우리나라의 정한론으로 잘 알려진 사람이죠. 잠깐! 제 취미는 이겁니다. 그러면서 차타구니에서 그것을 꺼내 촛불로 토를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겨우 살벌했던 분위기가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의 300여 한이 다 이런 식으로 제각각이었던 거죠. 료마가 가스의 제자가 되고 나서 낮에는 항해술과 배를 배우고 밤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나가 가스의 집을 지킵니다. 양이론자들이 가스를 암살할까봐 걱정했던 거죠. 한편 가스는 토사안에 은퇴한 다이묘를 만납니다. 이름이 요도였는데 답하는 료마의 선처를 부탁하죠. 요도는 300여 일본의 다이모 중에서 자기만한 사람이 없다고 자부하는 대잘난 멋에 사는 완고한 기존질서옹호자였죠. 그는 료마가 누구에게서 배웠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가스가 부산의 스승은 하늘일 겁니다 라면서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비견합니다.
정식 학문은 약하지만 하늘의 이치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안다는 점을 말한 거죠. 노부나가와 히데요시는 일본 최고의 영웅이잖아요. 오만한 요도는 자기라면 몰라도 그런 학問무사를 그들과 비교하니까 불쾌해합니다. 가스가 이것을 눈치채고 얼른 고쳐 말하죠. 최소한 하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요도는 료마를 사면하죠. 료마는 료마대로 바쁩니다. 가스가 덴노가 있는 교토에 자주 오는데 당시 교토에서는 개화론자들이 암살당하는 일이 많았었거든요. 먼저 료마는 교토에서 존왕양이 운동을 펼치고 있는 다케치를 찾아가서 가스를 죽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오카다 이조를 만나 가스가 일본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니까 죽이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오카다는 스승인 다케치의 명시적, 묵시적 의중에 따라서 행동하는 살인기계가 되어 있었는데 가스를 처치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지요. 그러나 료마의 부탁을 받고 고민에 빠집니다. 료마를 존경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다케치와 상의해 가스를 경호하며 다른 암살자들의 공격을 실제로 막아줍니다. 이 료마와 가스를 보면 둘이 신뢰가 경이롭습니다. 단순한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시대의 선구자로서 서로 진하게 통했던 것 같아요. 가스는 쇼군의 승인을 받아 고베에 해군학교를 세웁니다. 고베는 지금은 일본의 중요한 무역항입니다마는 그때는 500여 가구에 불과한 한적한 어촌이었습니다. 해군학교는 해외 무역을 하는 상선회사가 모델이었는데 바쿠가 5,000냥을 대고 에치첸 한에서 5,000냥을 빌려서 건물을 짓고 배를 마련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매칭 펀드죠. 1863년 료마가 27살 때였습니다. 신분을 따지지 않고 학생들을 모집하고 료마가 직접 면접을 하는데 불황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이코 스케유키, 훗날 청일전쟁 때 연합함대 사령관을 하죠. 무스 무네미스, 청일전쟁 후 시모노세키 제약을 체결하는 외교관으로 활약합니다. 이런 인재들도 있었습니다. 1863년 봄에 조수환이 박한 해협을 봉쇄하고 항해 중인 외국 배에 경고 없이 포격을 합니다. 지나던 미국 상선 하나가 손상을 입었죠. 그러자 조수와 덴노는 오랑캐를 무찔렀다고 기세를 올리며 좋아합니다. 여기까지는 조선과 일본이 다름없는 모습이죠. 그때 미국은 남북전쟁 중이었는데 마침 일본 근해를 지나가던 미국 군함 한 척이 이 소식을 듣고 박한 해협으로 와서 포대를 파괴하고 군함 두 척을 침몰시키고 돌아갑니다. 며칠 후에는 프랑스 군함 두 척이 박한 해협으로 와서 해안 포대를 괴멸시키고 해병대를 상륙시켜서 진지를 공격하고 물러갑니다. 이들은 목적이 본때를 보이는 거지 일본 정복이 아니었기 때문에 곧 철수했지만 일본은 자신들이 완패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특히 육상 전투는 자신했었거든요. 사무라이들이 칼싸움으로 이길 수 있다고 본 것이었죠. 그런데 프랑스 해병대에게 완패당하니까 충격이 컸죠. 바로 다음 날 24살 다카스키 신사쿠를 중용하는데 이 사람이 그 이튿날에 시모노세키 현장으로 달려가서 산업공상의 계급을 없앤 지원병 부대를 창설합니다. 일본말로 기헤이 타이라 하는데 훗날 메이지 유신 혁명군으로 활약하고 수백 년의 계급제가 무너지는 계기가 되지. 싸움에서 승패를 아는 것도 중요한 실력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목되는 것은 일본이 재빨리 패배를 인정하고 바로 다음날 24살의 젊은이를 중용해 신분과 계급을 철폐한 새 군대를 창설한 유연함입니다. 똑같이 양의를 했어도 척화비를 세우며 완고하게 버틴 조선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해열TV 정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